안녕하세요. 구비세 피터입니다. 주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더리움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주말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탭루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된 그런 개선안이었고요. 이것이 한 11월 14일, 15일 사이에 적용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한 3,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의 그 혜택이 바로 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냥 중장기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견고함, 기능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왜 이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다른 가상자산처럼 떡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업그레이드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관련된 뉴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제 업그레이드 이정표는 POS, 쉽게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 글레이시어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12월쯤에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로 글레이시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원래 12월에 적용이 될 예정이었던 difficulty bomb을 그 시작을 이제 연기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연기 시점은 한 내년 6월 정도로 잡았다고 해요. 이 difficulty bomb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가기 전에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을 페이즈 아웃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작업 증명 방식에 연동되어 있는 그 난이도를 무한대로 높여서 이 채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이너들을 서서히 이제 페이즈 아웃 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 디피컬티 밤의 시작을 기존에는 이제 12월 정도로 잡고 있다가 이제 내년 6월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피컬티 밤이 시작하는 시점을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을 하는 시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이 딜레이되는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 개발자들이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 디피컬티 밤 시작하는 시점을 6월달보다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여지도 남겨놨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지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더 가격은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2.0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의 도입, 또 어떤 사람들은 merg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그 기존의 이더리움 1.0을 비컨 체인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merge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지분 증명 방식의 도입이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짤막하게 다뤘었는데,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이더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의 공급 증가율은 연간 4% 정도의 인플레이션 레이스로 증가를 하고 있죠. 하루당 13,500개의 이더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일 발행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 8분의 1 정도가 되죠. 1,600개 정도의 이더가 매일같이 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일부가 소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 경우에 1일 발행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지분 증명 방식이 도입이 되면은 추가적인 호재가 몇 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 코빗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현재 스테이킹 할 경우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스테이킹이 일단 되면은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는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럭값이 되어버리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스테이킹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테이킹한 자산을 언제 뺄 수 있을지가 이제 확실해지고 어느 정도 그 예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락값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의 스테이킹의 비율이 전체 공급량의 한 7%, 8%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서 스테이킹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늘어나냐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아벨란치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은 공급량의 솔라나 같은 경우는 77%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56%, 아벨란치는 62%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있는 7%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인 거죠. 만약에 이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 솔라나나 폴카닷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더의 공급량이 스테이킹용으로 락업이 되면서 공급은 더 타이트해지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이더에 관련된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꼭 이런 골드만이나 JP모건 어떤 이런 빅네임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뭐 리포트를 냈다고 해서 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CME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 선물이 현물 대비 지금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수준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에서는 이것이 기관 투자가들이 이더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높다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더 선물 기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블룸버그에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 내년 1분기 내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더의 선물 기반 ETF가 출시가 되면서 또 이더에 대한 관심이 크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이더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에 관해서는 나일로 올란디라는 이더리움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분석을 한 논문이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학계에서 이제 주식 가격의 뭐 상승 요인을 연구하는 논문 Inelasticity Hypothesis라는 어떤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한 논문을 썼습니다. 되게 장황하게 긴 글이긴 한데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더리움 2.0이 적용이 됐을 때 이더 가격의 상승을 2만 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13,500개의 이더가 매일같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새로 공급되는 이더의 금액이 2,000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한 27 million dollars 정도가 되는 거죠. 2,700만 불 정도입니다. 왜 2,000불을 적용을 하냐면은 그것이 이제 2021년 평균 이더리움 가격이기 때문인 거죠. 뭐 지금은 한 4,000불 정도 올라갔지만은 이제 연초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한 2,000불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2021년 동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매일같이 한 27 million dollars 정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더의 공급량이 2.0 적용 이후에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이제 여기에 소각되는 양까지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용을 한다면은 한 13,000 이더가 매일같이 발행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13,000 이더 곱하기 이더의 평균 가격 내년의 평균 가격을 했을 때 그것 또한 27 밀리언 정도의 디맨드와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되기 위해서 적정한 이더의 가격은 얼마냐 라는 이제 역산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 가격이 2만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만 불이라는 수준이 뭐 지금 한 4,000불, 5,000불에서 거래되는 이더 시장의 현황을 봤을 때는 좀 뭐 믿기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2017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월달, 11월달쯤에 5,000불, 6,000불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순식간에 2만 불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더 가격의 움직임이 뭔가 2017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좀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이유는 제가 또 팔로우하는 인사 중에 한 분인 라울 펄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한 2만 불까지 움직이는 것은 과거 패턴에 비해서 그렇게 이변인 건 아닌 거죠. 실제로 그게 2만 불 달성하는 시점이 금년 말이 될지 아니면 실제로 2.0이 적용되는 타이밍일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더리움 2.0이 적용되는 시기 전후에서 이더 가격이 한 2만 불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접근 방식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하지 않는 편이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은, 이 글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직접 구글로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